네, 안녕하세요. 다산 온율학원에서 도농고 1학년 영어 지도를 맡고 있는 강사 김유정입니다. 네,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우리 도농고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지필고사에 응시를 하셨을 텐데요. 우리 함께 지난 1차 지필고사는 어땠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도농고 시험 경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전체 시험 문제를 문항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우선 여기 이제 10번이랑 11번 문항 앞에 별표가 쳐져 있는 것은 이후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과서 2단원,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 총 10개, 서술형 내문항 이제 20점, 그리고 객관식 80점으로 구성된 시험지였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어땠는지 좀 파악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숫자로 보는 출제 경향 1번. 지금 보시면은 모의고사에서 48점,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는 총 52점, 이렇게 100점 만점 중에 이렇게 배점이 이루어져 있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교과서 하나 혹은 모의고사 하나에만 이제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 골고루 이제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보는 것은 출제 유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을 포함한 아주 균형 있는 시험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문법 문제, 어휘 문제, 내용 이해 문제, 문단 배열, 서술형 이제 골고루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었고요. 특히 여기 이제 내용 이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43.3%이긴 하지만 이제 주제문을 요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지 혹은 연결사 문제 등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농고는 어떻게 출제를 했는지를 봤을 때 우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10번, 11번 별표를 쳤던 문항은 제가 이제 변별력을 위한 킬러 이제 객관식 문항이 출제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와 비슷한 주제이긴 했지만 이제 학생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문항 이제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한 번도 보지 않은 낯선 지문을 시험 문제로 낼 때에는 보통 단순하게 주제나 내용 파악에 대한 문제만을 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10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A에서 F 중 어법상 틀린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평소에도 기본적인 어법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이제 당황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문 변형이 되었지만 단순 문제가 아닌 어법 문제를 출제를 해서 이제 객관식인데도 킬러 문항으로 출제를 했다라는 점을 하나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도농고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대화문 서술형이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도농고 시험 문제를 봤을 때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대화문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 이게 모의고사 지문을 읽은 다음에 가상의 학생 A와 B가 어떤 이 지문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그랬을 때 A와 B에 들어가야 되는 적절한 말을 이제 작문을 하라는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를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문 전체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고 작문 능력을 굉장히 요구하는 시험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형 1번은 이제 시그니처, 대화문, 서술형이 이제 출제가 되었고, 논술형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A와 B 둘 다에 들어갈 말을 지금 보기를 전부 다 섞어서 냈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선적으로는 A에 들어가야 되는 말과 B에 들어가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나눠준 다음에 장문을 시작을 해야 됐다. 그러니까 난이도를 상승시키는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이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모의고사 지문, 그러니까 논술형 3번과 논술형 4번에 대해서는 새롭게 등장한 이제 도식화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문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해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이거를 지문을 읽은 다음에 표에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지 논리력 및 사고력이 필요로 하는 문제로 볼 수 있겠고요. 거기다 추가로 평소에 접하지 않은 이제 추가로 들어갈 단어의 뜻이나 품사에 대한 이해도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한번 이렇게 다시 전체적으로 총평을 내보자면 우선 객관식 구성에 대해서는 교과서 지문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는 적절한 난이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학습을 했는가를 이렇게 검증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문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한 일부 문항의 경우에는 꽤나 이제 킬러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난도를 통해서 학생을 선별하는 데 꽤나 유효했고요. 그다음에 문법과 어휘 문제의 비중이 적절히 섞여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중학교 때처럼 단순히 암기를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과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서술하는 능력이 필요했고 논리적인 흐름이라던가 정보 제조직 능력이 꽤나 관건인 그런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도 학생일 때 공부를 할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거의 학생들이 24시간 질문을 하면 언제든지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손필기 자료도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제작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주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온유 시스템이 조교분들께서 꽤나 많이 꼼꼼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들께도 매주 이제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무쉴 틈 없이 학생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율의 전반적인 특징이었고, 제 수업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실전 모의고사 1회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 두 번째 1-2번 문제 보시면 클릭 모먼트가 지칭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했는데 단순히 학생들이랑 수업을 할 때 표면상의 어떤 의미보다는 행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좀 심도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업을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객관식 5번 문제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여기 클릭 모먼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추론을 하게끔 기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 수업을 통해서 한번 클릭 모먼트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봤다면 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손필기 자료로 나가는 이제 모의고사 지문에 대한 손필기 자료인데요. 모든 문장을 당연히 이렇게 구조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지문 전체의 흐름을 다시 한번 한글로 좀 요약 정리를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순서 문제라던가 주제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주었는데 지금 논술형 4번에 표로 정리를 하는 게 정확하게 일치를 해서 이제 여기도 지금 보시면 동물 예시와 사람 예시인데 이제 동물 예시, 사람 예시 이렇게 해서 바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같이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게끔 같이 철저히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중간고사, 도농고의 시험 문제 특징은 중간고사는 많이 어렵고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올 객관식으로 출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수행평가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5월 둘째 주까지는 수행 대비, 지금 이미 수행 대비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평소에 이제 기본적인 실력을 좀 다질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5월 둘째 주까지는 기본 다지기도 함께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문 위주의 객관식을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정시도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어법과 어휘 수업을 동시에 병행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수업 계획을 다지고 있습니다.